이번 영상은 2020년 수의대를 최초 합격한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제출한 자소서 공개와 함께 어떻게 쓰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소서의 경우 1번부터 4번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알려줄 내용이 많아 이번 영상은 1번만 진행하고 자료 만드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계속 이어서 2번부터 4번까지 영상 제작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소서 1번 내용입니다. 자소서를 처음 써보는 학생은 막막할 겁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 마세요.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동기, 사전활동, 학업에 기울였던 일, 사후활동, 배우고 느낀 점. 1번 자소서의 구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소서 1번 다 중요하지만 학업에 기울였던 노력입니다. 그리고 사전, 사후활동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기부가 엉망이지 않은 이상 학업에 기울였던 일이 있을 겁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먼저 200자 정도 가볍게 써보세요. 다음은 사전활동을 찾는 겁니다. 사전활동은 학업에 기울인 일을 하기에 앞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적는 겁니다. 100자 정도 적어보세요. 다음은 사후활동을 찾는 겁니다. 사후활동은 학업에 기울인 일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떤 후속 작업을 했는지를 적는 거죠. 100자 정도 적어보세요. 다음은 동기를 쓰세요. 자소서를 자소설이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동기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했는데 왜 이걸 했지? 라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30자 정도를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배우고 느낀 점을 30자 정도 쓰면 됩니다. 동기와 배우고 느낀 점은 중요는 하지만 나중에 얼마든지 미사여구 써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전활동, 학업에 제일 기울였던 일, 사후활동 이 세 가지는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본인밖에 모릅니다. 물론 찾아주고 기획은 해드릴 수 있으나 결국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동기 30자, 사전활동 100자, 학업에 기울인 노력 200자, 사후활동 100자, 배우고 느낀 점 30자 정도를 이어보세요. 스토리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학업에 기울였던 노력에 대한 소재 구성입니다. 교과로 할지, 비교과로 해야 할지입니다. 자소서 쓰기 위해 인터넷 검색하면 교과로 쓴 자소서 많이 보일 겁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암기노트 만들고 오답노트로 공부하고 등등. 그래서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내용 심심치 않게 볼 겁니다. 이런 자료들은 최근 자료들이 아닌 예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교과의 내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썼을 때 드라마틱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비교과는 실험, 발명, 발표, 탐구활동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에 본인이 정말 신경 쓴 활동을 찾아 소재를 고르면 됩니다. 지금의 트렌드는 비교과를 통한 융합적 인재와 자기 주도성입니다. 학업에 제일 기울였던 비교과 소재 고르셨나요? 그럼 50%는 자소서가 해결된 겁니다. 다음 중요한 게 사전, 사후 활동입니다. 사전, 사후 활동은 비슷한데 독서나 보고서 작성, 발표, 기관 방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소서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기와 배우고 느낀 점인데 자소서 쓰라고 하면 동기에 너무 집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쓰세요. 동기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생기는 의문점, 궁금증을 적으면 됩니다. 배우고 느낀 점은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보니 어떤 점이 해결이 되었고 그런 노력이 나의 공부 의지를 자극시켰다는 내용으로 결론 지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었다면 그럼 지금부터 수의대 최초 합했던 학생의 자소서 1번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학생은 소재 구성 시 서울대 고교생 수의학 아카데미 했던 일을 꼭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학업에 제일 기울였던 일 한번 읽어볼게요.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의학 아카데미의 해부학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수업을 통해 소는 소, 혹 위에 공생하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포도당을 섭취한 미생물이 분비하는 유기산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것과 미생물 사체가 주름 위로 보내져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부를 직접 만져보면서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반추동물의 소화 원리를 추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업에 기울였던 일을 먼저 써보는 겁니다. 자소서 쓸 때 주의사항이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대해 너무 길게 설명을 넣지는 마세요.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부분을 배웠다는 것을 200자 내외로 보여주면 됩니다. 다음은 사전활동입니다. 사전 무슨 활동을 했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내용 심플합니다. 책을 읽었다는 내용입니다. 몇 줄 안 되니 읽어봅시다. 책을 통해 4가지로 구성된 소의 위와 각각의 역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리는 이해했으나 장기의 생김새와 위치 등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싶어... 다음은 사후활동입니다. 사후활동 한번 읽어볼게요. 학습한 내용은 입체 구조물로 만들어 발표하는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페트병으로 소의 위 모형을 만들어서 속에 풀을 넣고 소의 소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실제 해부하며 느낀 경험을 수업 시간에 재현함으로써 잊히지 않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후활동이 사전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으며 때론 사전활동이 더 길게 나오는 자소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기입니다. 동기는 정말 간단하게 내용 압축해서 쓰면 됩니다. 자소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니 왜 했는지만 적으면 됩니다. 생명과학 시간에 육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의 소화작용에 대해 배운 후 휴식동물인 소의 단백질 생성 과정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에 대한 의문, 궁금증을 적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여기서는 검증할 길이 없는 부분인지라 자소서가 아닌 소설적인 내용이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배우고 느낀 점 읽어볼게요. 사람들 앞에서 학습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더욱 깊이 있게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고 느낀 점도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쓰면 됩니다. 이제 쓴 내용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동기, 사전활동, 학업, 사후활동, 느낀 점 5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5가지 나눈 것을 연결한 겁니다. 생명과학 시간에 육식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의 소화작용에 대해 배운 후 휴식동물인 소의 단백질 생성 과정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책을 통해 4가지로 구성된 소의 위와 각각의 역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리는 이해했으나 장기의 생김새와 위치 등의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싶어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수의학 아카데미의 해부학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수업을 통해 소는 혹 위에 공생하는 미생물의 작용으로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포도당을 섭취한 미생물이 분비하는 유기산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것과 미생물 사체가 주름 위로 보내져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부를 직접 만져보면서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반추동물의 소화 원리를 추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학습한 내용은 입체 구조물로 만들어 발표하는 저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페트병으로 소의 위 모형을 만들어서 속에 풀을 넣고 소의 소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실제 해부하며 느낀 경험을 수업 시간에 재현함으로써 잊히지 않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학습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과학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더욱 깊이 있게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쓴 내용을 2개 만들어서 연결하면 천자의 1번 자소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이것을 만들기까지 그냥 한 번에 나온 게 아닙니다. 4월부터 준비해서 여름방학 때 작업을 끝날 때까지 마지막 원서 내는 날 12번의 수정을 거쳐 나온 자료입니다. 자소서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야 좋은 결과물이 나오며 만들고 나면 또 수정 거치게 되면서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자소서 이번 곧 준비할 테니 영상 꼭 보세요. 지금까지 자소서 1번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